이번 시간에 20페이지 법률의 목적의 14번 봅니다.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목적은 어떻게 정해돼요?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되겠죠. 자, 1번 효력 규정인 강행법규 위반 효력 규정 줄치고 목적이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이것도요, 법의 의미는 임의법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강행법규를 의미하는 것이고, 강행법규를 다시 나누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나눌 수 있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효력은 주지만 처벌은 받는다 이랬다, 그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 연습할 때 자격증에 관련된 규정, 의사의 면허증 아니면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는 행위는 효력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다. 따라서 자격증을 양도받은 사람이 중개사나 의사가 될 수 없다 이랬죠.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유효다. 그래서 일반 토지의 중간세안 등기는 등기특별조치법이라는 단속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은 준다. 단 미등기 전매자는 처벌을 받고 세금은 추징당할 수 있다. 또 우리 포장마차 이야기도 했죠.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 행위를 하는 것도 식품위생법, 소명법 위반된 단속 규정 위반이지만 음식물 판매 행위 자체는 유효이기 때문에 음식물 값은 줘야 된다. 단지 처벌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었죠. 요 기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 그 다음 법률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하죠. 법률의 목적은 법률행위 시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 줄을 치고 매매 계약에서 계약만 동안을 칩니다. 계약은 뭐예요? 약속, 의무 부담행위죠. 의무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처분권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권이 필요 없죠. 이행은 처분행위지만 계약은 의무부담행위죠. 따라서 의무부담행위는 처분권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남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도 법률적 불능으로서 무효다 틀렸죠. 유효다 이래야지. 불능이 아니죠. 이거는 나중에 이행날짜에 대해서 타인으로부터 사가지고 넘겨주면 되니까. 못 사가지고 못 넘겨주면 어떻게 하지? 담보책임을 지면 되죠. 담보책임 지급 수독은 뭐야?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대한 담보책임이다. 그죠? 사법이 틀리고. 법률의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 전에 불가능이 된 경우 무슨 불능이에요?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그 뒤에 불능이 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 무효 존집 생각하면 되죠. 법률의 자체는 유효지만 뭐가 돼?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익이 될 수 있고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15번 틀린 것은 임의법규 줄을 치고 임의법규는 꼭 지켜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당사자 의사회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임의법규죠. 그 다음에 2번은 보시면 되고 5번에 보니까 4번은 뭐 오늘날 강행법규와 임의법규가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내는 뭐 볼 필요 없고 거꾸로 되어 있죠. 오늘날은 임의법규가 강행법규화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면 되겠다. 그 약자 보호를 위해서 강행법규가 자꾸 늘어나는 현상이다.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시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뭐 기본적인 윤리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강행법규로 볼 수 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죠. 그 다음에 16번 옳은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신의 성실에 반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고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사건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 스스로가 법을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 줄치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우리가 취소는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제하대상,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효는 특별히 뭐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무효 행위를 한 자 스스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도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분도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신의시에 허용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 법률행위 일부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다. 그 경우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법률의 일부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없으면 일부 무효 범위가 적용된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대로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데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를 하겠다. 그 다음에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와여 유효로 될 수 있다 이 틀이죠. 추인을 하더라도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가 유효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무효는 유효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추인 그 자체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거로는 봐줄 수 있겠죠. 그래서 5번 강행규정은 법률행위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허용되어야 하고 당사자 일방에게만 적용될 수 없다. 이것도 틀렸다. 그죠? 그래서 폐면적 강행규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죠. 다른 갑의 주택을 을에게 빌려주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몇 년으로 봅니까? 2년으로 간주가 되는데, 요 2년은 임대인만 제한을 받지 임차인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래? 한쪽만 강제한다라고 해서 이걸 폐면적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폐면적 강행규정이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려면 임차인은 요 2년에 대해서 제한 안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통을 하고 집을 비우고 나갈 수 있죠. 그렇지만 임대인은 2년이 되기 전까지 나갈 수를 못한다 이런 뜻이죠. 한쪽만 강제한다. 이런 것을 폐면적 강행규정이다. 그 다음에 넘어서 17번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줄치고, 이건 단속 규정이죠. 점을 우리가 중간생활 등기를 연습할 때 일반 토지는 등기 특별조치법점을 받고 중간생활 등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법 자체가 특별조치법 자체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 중간생활 등기에 대해 효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이랬죠. 그런데 5번에 보세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치고, 이거는 뭐야? 효력 규정이죠.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고, 이거는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그 법에 위반된 중간생활 등기는 효력을 주지 않는다 이랬죠. 그 두 개만 구별하시면 돼. 그 나머지 것들은 답하고도 관계없고 공인중개사하고도 관계없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문제로 놓더라도 답으로 놓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4번에 저 부동산 실명법 있죠. 이거는 뭐 당연히 효력 규정이죠. 따라서 부동산 실명법에 어긋난 매입신탁 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18번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은 4번에 보니까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 목적물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서 체결 후에다 줄여치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등기를 넘겨줄 수 있었는데 계약 체결 이후에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가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땅을 넘겨주는 것이 불가능이 됐다. 무슨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그래서 그 4번이 답이 되겠죠. 그 3번에 토지가 포락되어서 원상복구할 수 없다. 이 말은 이미 홍수가 나가지고 하천부지로 땅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그거는 이미 국가가 소유권 하천부지로 포락이 돼서 하천부지로 흡수된 토지이기 때문에 땅을 원칙부터 처음부터 계약을 맺기 전부터 넘길 수 없죠. 이런 거는 뭐 원시적 불능이 되겠죠. 그 나머지는 보시고 그 5번 한번 볼까?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 병의 대리인 정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하였으나 병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 병이 알았건 몰랐건 대리인 정이 적극 가담했다면 요거는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 가담한 걸로 봅니다. 따라서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은 그대로 무효가 되겠죠. 적극 가담했으니까 무효다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 법률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동기가 불법인 경우 줄치고, 동기 불법 이러면 평소에 연습할 때 살인을 목적으로 뭐 무기를 매수한다든지 도박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동기가 불법이죠. 갑이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인데 그 돈을 빌리게 된 동기가 뭐예요? 도박이죠. 그런 것은 동기가 불법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죠? 그 동기가 예부적으로 표시되면 무효, 표시되지 않으면 유효 이렇게 연습했죠. 그래서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반사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그 다음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끊고,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하면 줄치고, 일반적인 무효는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새로운 범위가 되죠. 그런데 공사정륜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행위는 추인을 하더라도 새로운 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이거는 질이 나쁜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거부자는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거부한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4번은 반사회 질서로서 무효인 경우에 거부자는 할 때 그 거부가 무슨 거부예요? 불법인 거부죠. 따라서 쌍방간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5번 일부만이 사회 질서에 반하면 일부 무효 범위를 중에서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본다.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고 20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반사회 질서행위에는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 분석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 경우를 말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인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텔리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 그걸 불법 조건이라고. 그때는 조건만 무효다.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이것도 법률행위 전체를 반사회적 행위로 보죠. 그러니까 가비어를 보고 내가 너한테 돈 1억을 공짜로 주고 싶은데 받을래? 그러니까 우리 받겠다. 라고 해서 두 사람이서 1억을 공짜로 주는 정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조건을 붙이기를 그냥 줄 수는 없고 내가 A라는 놈 미워주겠으니까 좀 죽여달라. 살인을 조건으로 정리를 했다면 이 살인이라는 조건 자체가 뭐예요? 반사회적 행위죠. 따라서 이 경우는 살인이라는 조건만 무효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되는 거야. 이건 보호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면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도박에 쓰기 위해서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죠. 소비대체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니까. 그런데 돈을 빌리게 된 동기가 뭐예요? 도박이죠. 이게 뭐라? 동기가 불법이다. 그 경우에도 돈을 빌려준 갑이 어리 도박으로 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빌려줬으면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소비대체 계약이 유효가 될 것이고 도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빌려줬으면 빌린 사람은 도박죄의 정범이 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도박죄의 공범이 돼가지고 정범과 공범 사이에서 맺은 요 소비대체 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그래서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는 표시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진다 이랬죠. 그 다음에 4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을 뿐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그 강박의 내용이 반사회적 행위일 때도 뭐 적극적으로 강박에 의한 취소가 될 수 있을 뿐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데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가지고 뭐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로서 행위를 했다면 이때는 또 무효가 될 수도 뭐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인 강박의 경우는 뭐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건 맞죠. 그래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이 부분이 틀리죠. 그 다음에 강박의 정도가 의사능력이 박탈될 정도로 강박을 했다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 그런데 이거는 질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상실될 정도의 강박을 했다 할지라도 무효가 되는 건 맞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행위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단지 목적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무효가 되는 것이지 반사의 질서로서 무효가 된다. 이건 조금 그렇다죠. 그 다음에 반사의 질서적 행위는 불법 원인 급여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급여한 자산을 제공한 노무리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죠?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주고받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4번은 그러니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을 뿐 틀리죠. 취소할 수 있을 뿐이 아니고
강박이 극심하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을 뿐 거기서 틀렸다고 보면 되겠다. 그 다음 21번.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사실을 알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들과 공모하여 줄치고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정리했다. 아들과 공모하여가 무슨 말입니까? 적극 가담 이런 뜻이죠. 그때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효 완성 후의 권리 취득도 유효입니다. 지금 1번 질문 이런 거예요. 갑이 토지를 을이 지난 20년간 자주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해서 시효가 완성이 됐고, 시효가 완성됐다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정이죠. 그래서 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럼 갑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알았으면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넘기기 싫으니까 제3자 변가 3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줘 버리면 이 우리나라 행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권적 등기를 먼저 넘겨받은 뱅이 먼저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는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뱅이 시효 사실을 알고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갑을 부추겨 가지고 사줬다면 그걸 우리가 적극 가담이라고 하고, 그 경우는 요 매매 계약 자체가 배임죄의 공범, 범죄자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극 가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뱅이 친족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다 이럴 때는 별도의 정력을 볼 때 땅을 시효 취득을 했는데 넘겨주기 싫으니까 가족한테 뭐 매매 형식으로 땅을 팔고 등기를 넘겨버리면 이거는 적극 가담한 걸로 추정이 되어버려요. 둘이서 짜고서 한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뱅이나 갑이 적극 가담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요거는 적극 가담한 걸로 추정돼서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게 우리 판례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아들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시효 완성된 뒤에 아들과 공모하여 부동산을 아들에게 정리해버렸으니까 요거는 적극 가담해서 부동산을 넘겨받은 것이고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이래야 되겠죠.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자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3자에게 매도한 행위 되죠. 이 부분은 판례가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이 부분도 판례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의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뱅에게 매도한 행위.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거는 그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판례에 이중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특이한 판례니까 잘 보세요. 갑과 을이 도박을 했는데 갑이 계속 지는 거야. 을은 계속 이기고 드디어 갑이 돈이 다 되졌어. 을이 그만합시다 하니까 갑이 마지막으로 1억짜리 토지 한 필지를 걸어놓고 한 판 다 하자 이래 된 거야. 또 진 거야. 그러니까 갑이 을 보고 그 토지를 그럼 약속대로 넘겨줄 테니까 우리 매매 계약서를 적자 하니까 도박 전문가 을이 뭐랍니까? 나는 매매 계약서는 싫다 이래 되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 토지를 매매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적었다 칩시다. 그럼 그 매매는 진짜 매매야 가짜 매매야? 가짜 매매고 도박 채무를 원인으로 한 매매이기 때문에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을 백날 하더라도 갑이 도박 토지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을은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못 받아간다 이 말이죠.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을이 매매는 싫고 그 땅을 내가 네 대신 처분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달라, 대리권을 달라 이래 된 거야. 그래서 갑이 을에게 위임을 합니다. 내 대신 땅을 팔아주세요 라고 위임장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을이 대리인 자격으로 그 토지를 제3자 뱅에게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고 돈 1억을 받고 그리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1억을 받아가지고 을은 그 1억을 자기가 도박 채무에 변제하는데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난 뒤에 갑이 뱅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 100명의 등기는 도박을 원인으로 넘어간 등기니까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따라서 등기를 말소하고 돌려달라. 소유권 내한테 내려주자 한 거야. 그래서 판례가 위임을 한 것은 도박과 관계없이 도박을 이유로 해서 땅을 주거나 뭔가를 주는 것은 불법원인 급여로서 무효가 되지만 위임이란 것은 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을에게 땅을 대신 팔아달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 아니냐. 따라서 이 심부름 시킨 것은 도박과 관련이 없으니까 요거는 유효. 도박을 원인으로 땅을 주거나 뭐 권리를 주는 건 아니죠. 예? 그냥 심부름 시킨 거예요. 따라서 유효한 위임에서 맺은 요 대리도 유효. 유효한 대리인자에게서 본인의 이름으로 맺은 요 매매계약도 유효. 유효인 계획에서 넘어간 이 등기도 아무 하자 없는 등기로서 유효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유권은 병이 취득한다. 따라서 등기 말소를 못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다시 을을 상대로 그렇다면 이것이 다 유효고 그러면 이 등기도 유효라면 이 매매대금 1억은 내 돈이 아니냐. 그러면 내 돈을 받았으면 돌려줘야지 왜 돈을 안 돌리냐. 그래서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니까 또 보내서 그래. 요 도박 채권자 을이 매매대금 1억을 도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요 합의된 부분은 요거는 말 그대로 도박을 원인으로 돈 1억을 네가 직접 준 거와 같은 꼴이 되었으니까 땅 대신 돈을 준 꼴이 되었으니까 요 도박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요 행위는 무효다. 반사회적으로서 무효니까 주기 전에는 1억을 줄 필요 없지만 이미 돈이 을의 손에 넘어와 버리면 요거는 뭐가 된다? 불법원인 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한다 뭐 한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갑은 땅도 못 찾고 돈도 못 찾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판례가 놓으면 그 유효인 부분하고 요 무효인 부분을 잘 구별해야 돼. 어디까지가 무효인지 어디까지가 유효인지 잘 보고 답을 찾는 게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거 잘 챙기시고. 그래서 그거는 그 판례 해설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옆에 페이지 보니까 해설이 나와 있죠. 21번에 2번 판례입니다. 판례 좀 길게 나와 있죠. 그죠? 길게 하는데 이 중요한 판례예요.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저기서 이제 갑으로부터 땅을 팔아달라 위임을 받은 채권자 을이 그 부동산을 제3자 변익에 매도한 경우에 도박 채무 부담 행위 및 그 변제 약정이 103조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지라도 무효는 변제 약정의 이행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끊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은 돈을 도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요 부분은 무효다 말이야. 요 부분은 무효이고 위 변제 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 을에게 수여한 위임 행위까지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 병이 도박 채무자로부터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대리인 을을 통해서 갑의 대리인 을을 통해서 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은 그 무효가 아닙니다.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은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그 정언을 조건으로 쭉 가서 줄을 칩니다.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대가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거만 좀 구별하면 되고 종중재산이 적법하게 맹신탁된 경우에 종중종교단체 배우자는 맹신탁이라도 탈법적 행위가 없다면 그 맹신탁의 효력을 준다 그랬죠. 제3자가 맹의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 줄치고 적극 가담이라면 말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무효예요. 그러니까 가별에게 맹신탁을 했는데 수탁자가 배신해가지고 제3자 배행에 팔아버렸어.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넘겨받은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매매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이거는 뭐다?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뭐야? 사기죠. 그죠? 사기보험이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은 범죄이죠. 5번은 공사 정륜이 할 때 정의입니다. 정의에 반한 행위로서 무효다. 그 21번 문제는 한 번 더 보세요. 판례가 다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22번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범죄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여 임치하는 행위. 이거 전에 우리 노태우 판례 이야기했죠, 그죠? 노태우 김석은 하는 거. 이거는 외관상 봤을 때는 반세지 행위처럼 보이는데 이 비자금이 국고 환수를 위해서 반세지 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랬죠. 이 반세지 행위를 보면 국고 환수가 안 되거든. 반세지 행위로서 볼 수 없는 거. 기억은 반세지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기업으로부터 을이라는 노씨가 비자금을 조성했어. 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조성된 비자금을 병이라는 김씨에게 맡겼습니다. 그 임치계약 자체도 반세지 행위죠. 범죄자와 범죄자 사이에서 이 범죄자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비자금을 조성하는 범죄를 도와주는 이 임치계약 자체도 반세지 행위에서 무효로 봐야 돼. 그래가지고 한 70억 정도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비자금 수사가 개시되어 있고 70억 비자금이 탄로가 났는데 만약에 이 임치계약을 103조에 해당해서 반사회적 행위로 봐버리면 주고받은 것이 불법 은인급여가 돼가지고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야. 그럼 국가 입장에서도 을을 대위해서 병에 가서 70억을 국고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을이 병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불법 은인급여가 되어버리면 국가도 을을 대신해서 병한테 가서 돈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럼 이 70억이 국고 환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있는 판례죠.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반세지 행위지만 이거는 반세지행위라 보지 않습니다. 반세지행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주고받은 것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국가는 을을 대위해서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그 70억을 국고 환수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판례하고 좀 다른 거니까 좀 외우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범죄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이 임치행위는 논리에 좀 어긋나지만 반세지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의 매각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실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줄을 치고 이 적극가담이죠. 그 시험장 가서는 적극가담이란 말이 딱 보이면 바로 그냥 반세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말이 너무 뭐야. 이거는 통지허위표시라고 그랬죠. 통지허위표시는 무효지만 반세쟁이, 군사적 정유에 포함이 안 되죠. 따라서 반세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주고받은 것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디귿은 반세쟁이 아니다. 리얼은 양도 소득세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것도 뭐야? 반세쟁이는 아니죠. 따라서 무효는 무효인데 반세쟁이 이거는 계약 자체도 유효도 아닙니다. 무효도 아닙니다. 유효다. 그죠? 이거는 계약은 유효인데 어떻게 하면 되지? 나중에 발각이 되면 양도소득세만 추징하면 되죠. 따라서 반세쟁이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끼역, 디귿, 리얼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3번 반세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과도하게 중한 위협벌 약정 반세쟁이죠. 그 다음에 도박 반세쟁이, 통상으로 용인될 수준을 넘는다 반세쟁이, 부정한 청탁 반세쟁이, 5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건 뭐야? 통지허위표시. 따라서 이는 반세쟁이가 아니라 그랬죠. 그 22번 문제하고 23번 문제가 거의 다 비슷하죠. 내용이. 그 다음에 24번 다음 반사회적 행위에 관한 판례의 견해로 틀린 것은 전통사찰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방조한 상태에서 한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인데 그걸 알고도 묵인 혹은 방조해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 거기다 줄여치고 주지 임명행위 자체는 종교집단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반세지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1번이 틀리죠. 이거는 뭐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재산을 포기하면서 부부관계에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어떻게 반세지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에 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도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한 행위로서 범죄행위죠. 그죠? 반세지 행위가 맞고요. 그
그 다음에 4번에 양도 소득세를 멘탈하기 위하여 이러면 반세징이 아닙니다. 항상 시험장 가서도 마찬가지. 세금을 멘탈하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무조건 뭐야? 유예예요, 유효. 세금은 단속 규정이고 세법은 단속 규정이고 저번에 우리가 단속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전부 다 유효다라고 했죠. 유효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발각이 되면 세금만 추징하면 되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농성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민행사상 책임이나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노사간 합의는 이 합의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반세익이 아니죠. 누구의 뭐 약점을 잡아서 한다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5번 부동산 이중양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중매매가 시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갑이 토지를 을에게 3월 1일 날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억을 받고 5월 1일 날 등기를 넘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에게는 5월 1일 날 등기를 넘기게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일 날 다시 매매 계약을 받고 체결하고 5천만 원 덧붙여서 땅을 또 팔라고. 등기는 4월 1일 날 배행계를 먼저 넘겨버렸어. 계약은 을이 먼저 맺었지만 우리나라는 행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계약만 맺어갖고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죠. 계약만 맺은 상태에서 을은 채권적지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나중에 맺었지만 등기는 먼저 넘겨받아가지고 물권적 등기를 먼저 넘겨받은 요 물권자가 채권자보다는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여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먼저 맺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나라의 저는 행식주의입니다. 따라서 뱅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그러니까 5월 1일 날 을이 대금 1억을 지급하더라도 갑은 땅을 못 줄 거 아니야. 왜 못 주게 됐지? 자신의 잘못으로.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땅을 줄 수 있었는데 그 뒤에 제3자에게 팔고 등기를 줘버리는 바람에 오늘은 땅을 줄 수 없다.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으로서 재무자의 기책사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은 갑을 상대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계약이 유효인 경우다. 그죠?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뱅이 갑이 안 팔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거야. 부추기 있단 말이죠. 교사 또는 방조를 통해서 범죄 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거야. 그래서 갑이 뱅에게 팔았죠. 그 경우는 갑은 배임죄의 정범이 되고 뱅은 배임죄의 공범이 돼가지고 정범과 공범 사이에서 맺은 요 매매 계약은 범죄자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되면 요 등기가 말소가 돼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무효는 103조 위반의 무효이기 때문에 불법 은인급여야 되고 따라서 상방간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뱅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또 발생하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인데 1매수인 소유권을 받아가는 방법은 을은 갑을 대위해서 뱅의 등기를 말소하고 돌린 다음에 이전 등기를 받아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채권자 대위권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중매매의 기본적 구조죠. 자, 25번 봅니다. 부동산 이중양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소유자의 제2의 소유권 양도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자의 제1의 양도 채권자에 대한 양도 의무 위반 행위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공소양수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뭐 1번은 길게 지어놨는데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미 매매 계약을 맺은 토지를 다시 매매를 했다 해서 이것이 반세적 행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뱅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뜻이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기 때문에 계약을 한 번을 맺든 10번을 맺든 이런 관계없어. 계약은 약속에 불과하지 이행을 먼저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등기를 먼저 넘겨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중양도가 공소양속에 반한다 하려면 이 공소양속이란 말이나 반세적 행위란 말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행위란 말 같은 말이에요. 공소양속에 반한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도 무효의 제재보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나아가 그가 의도한 권리취득 자체의 자절을 정당할 만한 책임 기속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중양도가 공소양속에 반한다고 하려면
그가 의도한 권리 취득 자체의 자질을 정당화할 만한 책임 기속 사유가 있어야 한다. 참 말을 어렵게 적어놨다. 그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요 병이 매매를 하더라도 원칙은 유효인데 이 병의 등기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재를 가해야 될 만한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적극가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적극가담. 그 다음에 3번 제2양도 채권자에게 무효의 제재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가 당해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는지를 1차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3번에서 1차적으로 고려할 것이란 제2의 양도 채권자가 소유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지 여부라는 기준을 대체로 한다. 결국 그 2번과 3번, 4번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적극 가담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을 좀 어렵게 적어 놓은 거죠. 3번 지문에서 법률행위가 공소장소에 반한지 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참작되는 재반 사정은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게 틀리죠. 그래서 모든 사정을 일반적으로 참작해서 적극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뭐 25는 별로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를 저렇게 그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돌린다든지 불명확하다든지 이런 식의 지문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문제 나오면 그냥 적극 가담하든지 아니면 적극 가담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든지 이렇게 하겠죠. 뭐 5천만 원을 더 높게 제시했다든지 아까처럼 가족관계에서 매매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 가담이 되는 그 지표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지금처럼 이렇게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없어요. 그러면 저래 되면 이제 이재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문이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26번 갑은 을가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갑에게 팔고 돈은 다 받았는데 땅값이 확 오르니까 다시 병에게 팔고 등기를 먼저 줘버렸다. 그러면 똑같죠. 이중매매입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라는 사실만으로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자유원칙상 제2매매계약도 계약은 유효입니다. 갑병 간의 계약이 유효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이건 잘못됐죠. 갑병 간의 계약이 유효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갑병 간의 계약이 유효다. 유효인데 아직 등기를 넘겨주기 전이라면 을에게 이행하는 것이 이행불능이 아니죠. 근데 이미 등기를 넘겨줘버렸다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것이 이제 불가능이 됐으니까 이행불능이 된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갑병 간의 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병이 갑, 을 간의 계약이 체결된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줄치고 그러니까 단순 악의만 갖고는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효가 되려면 아까 뭐가 필요해? 적극 가담을 해야지 단순히 악의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1번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샀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추긴다 해서 갑의 배임 행위를 적극 가담해서 부추겨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갑병 간의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를 을이 병을 상대로 직접 자기에게 이전 등기, 직접 자신에게 등기를, 이 말이 잘못됐죠.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대청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27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줄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전 문제에서는 적극 가담이라고 명백하게 보여주든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에 틀린 것은 갑병 간의 계약은 무효이다. 갑병 사이 계약은 무효이다. 적극 가담했으니까 무효죠. 그 다음에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틀리죠? 대의에서 청구할 수 있죠.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로 가서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대의에서 청구해야지. 그래서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덕한 정의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건 틀리죠. 전덕한 정의선이라면 줄치고 이건 왜 그러냐면 병이 다시 4월 한 5일쯤 돼가지고 정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적극 가담에서 이 무효는 무슨 무효?
당사자 목적에 관련된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고,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어른 갑을 대해서 이 선의 정에 대해서도 무효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정도 보호가 안 된다. 그래서 4번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어른 갑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 재건제 지속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재건제 지속권은 통지허위 표시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거는 뭐야? 재건제 지속권이 아니고 아까 어른 갑을 대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재건자 대위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건자 지속권이 아니고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8번. 갑과 을은 2010년 5월 1일 갑 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정리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갑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2년 6월 1일 그 사실을 모르는 뱅에게 줄치고 X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것도 일종의 이중매매죠. 갑이 을에게 정려 계약을 맺고 공짜로 주기로 약속한 이 토지를, 건물을 다시 매매 계약을 맺고 뱅에게 팔고 등기를 먼저 넘겨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중매매와 똑같습니다. 자, 각각 뱅 사이 매매 계약은 이중양도로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틀렸죠? 이중양도는 맞는데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죠. 그래서 아까 전에 계약은 다 유효라고 그랬죠. 이중매매도 유효입니다. 어른 갑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것도 틀리죠. 지금 이제 뱅에게 등기를 먼저 넘겨버렸으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를 주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있고 자신의 잘못으로 토지를 못 넘겨주게 됐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손해배상 문제를 행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갑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을과의 정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 여기서 불공정 행위가 어디서 나왔지? 갑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을과의 정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 되어 있는데, 이 불공정 행위하고 정려하고는 그 지문 자체만 놓고 맞는데 지금 이 문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다. 그죠? 갑은 을에게 정려계약을 체결했는데 무슨 약점을 이용해서 정려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수준자가 정려자의 약점을 지고 뭐 알 수 없이 정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문제하고는 별로 안 맞는 지문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려의 경우는 이 불공정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불공정 행위가 되려면 할머니 생각하면 되겠죠. 준 것과 받은 것 사이에 균형이 안 맞아야 돼. 그러니까 할머니 이야기에서 우리가 3억짜리 땅을 주고 1억을 받았으니까 준 것과 받은 것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했죠. 그럼 이게 불공정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려는 일방적으로 주고 아무것도 안 받는 걸 전제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준 것과 받은 것 사이에 균형을 따져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정려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2번 지문만 딱 놓고 보면 맞는 말이죠. 그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정려 계약의 경우에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그건 맞는 말인데 요 문제하고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요 문제는 이중매매에 대한 문제지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아무 관계 없는 문제죠. 불공정행위는 누구의 약점을 이용해서 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 하여튼 문제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네. 지문하고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을의 강박으로 정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갑은 반사회적 행위를 이유로 정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되겠죠? 그죠? 을의 강박으로 정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강박에다 동감치고, 강박은 그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죠. 이때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박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에 하자가 생겼다면 취소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정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한 달 뒤에 알았다면 갑은 2014년도 7월 1일 사기를 이유로 정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정려계약을 체결했으면 한 달 뒤에 알았다면 갑은 2014년 7월 1일 돼버리면 벌써 안날로부터 3년이 넘어버렸죠. 그래서 이 취소는 하자 사실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소권 행사해야 되는데 이거는 3년이 넘어버린 상태니까 취소를 하면 안 돼. 취소 사유가 지금 취소권이 소멸돼 버렸죠. 취소할 수 있다 틀리고요.
그래서 28번은 뭐 맞는 걸 옳은 걸 찾으려 했으니까 3번을 답으로 일단 하시고, 불공정한 행위로서 정려 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정려는 불공정 행위가 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29번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범인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질문하고 우리 본 거죠. 노태우 이야기입니다.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근데 1번 틀리고요. 2번도 본 거죠. 종교 집단의 주지 임명행위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다. 틀리고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사회 질서에 반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알았건 몰랐건 관계없이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처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포함한 원조 교제 계약을 한 경우에 그 대가가 적당하다면 계약은 유효다 되는데 이거는 처의 동의를 얻더라도 일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무효되는 겁니다. 그것도 틀리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할 당시에는 그것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작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행위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위 당시에는 모르고 샀다면 그건 반사회적 아니죠. 그런데 그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0번. 요 30번은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갑은 처자가 있는 남자로서 본처 을의 동의하에 병이란 여자와 첩계약을 체결하고 벌써 틀리죠. 첩계약은 본처가 동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본처가 사망하면 입적한다는 약정을 하고 첩관계를 유지했다. 역시 무효. 그러나 불화로 각각 병은 첩계약을 해소하기로 하고 관계 단절을 조건으로 병에게 아파트 한 채를 넘겨주고 출생한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려 약정했다. 이거는 뭐예요? 유효죠. 그러니까 첩계약을 맺는 것은 무효. 그 다음에 첩계약을 해소를 하면서 뭔가를 주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다 이랬죠. 틀린 것은 했으니까 첩계약은 무효다. 그 다음에 입적한다는 사실도 무효다. 2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첩관계 해소계약은 유효다. 그 다음에 해소하면서 아파트를 준 것도 유효다. 해소하면서 양육비를 준 것도 유효다. 별로 문제가 어려운 건 없죠. 그죠? 맺는 것은 무효. 평소에 연습했던 대로 깨는 것은 유효. 요 규칙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1번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여 무효인 약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해 보니까 윤락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선불금을 지급하라는 약정. 요거는 뭐야? 당연히 반사회적 행위죠. 윤리에 어긋난 행위니까 그건 기억은 반사회적 행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띠것의 불륜관계를 단절. 이건 유효죠. 그죠? 리얼에 일정 기간 회사 소속회사에 근무해야 된다. 이건 뭐야? 평생 동안 소속회사에 근무해야 된다. 이런 무효지만 일정 기간이 정해지면 유효죠. 그죠? 그 다음에 미음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 행위다. 그리고 경업금지 약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사 정윤이의 개인적 자유할 때 자유권을 위반하는 행위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무효인 것은 기억, 미음 두 개를 찾으면 되겠죠. 니은은 무효가 아닙니다.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 사무의 직업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대납하는 소송 비용을 소송 종료에 반환키로 한 약정. 요거는 반사의 행위로서 보지 않습니다. 니은 판례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안 봤는데 이거는 몰라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법 위반은 단속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반사의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돈을 종료에 반환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이기 때문에 돌려주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미음 보시고 그 다음에 띠것은 불륜관계 단절, 리얼은 일정 기간 이런 특징적인 단어만 딱 챙겨 놓으시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